네, 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자동차 주도 뭐 흐름이 좋고 또 한쪽이 이제 건설 관련 주들인데요. 네. 뭐 서울시에서 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또 반면에 또 차익 매물 실현도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뭐 들어가는 시점인지. 아니면 뭐 진짜 차익 실현해야 되는 시점인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건설 섹터는 좀 올 한 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은 네.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5월 같은 경우 사실 지수가 좀 많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지수는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약 20% 정도 올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작년에 또 너무 이제 동전기 한파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저효과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건설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97.2%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15년 이후에 지금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경기 지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책에 대한 수혜가 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지금 뭐 서울시장 효과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재개발에 대해서 대못을 박았다라는 좀 뉴스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수치로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2019년에 좀 인허가 물량이 좀 상당히 부진했는데, 2020년 작년에도 솔직히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도 좀 어느 정도 인허가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주택 관련된 부분, 그다음 또 SOC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정부가 어떤 토지 관련돼서 지역과 관련돼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정책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경기 호황, 그다음에 실적 관련된 부분까지 다 좀 삼박자가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나오는 건 약간 단기 트레이딩성 혹은 이제 1월에 잡으신 분들, 좀 어느 정도 올해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의 차익성 물량인 것 같고, 오히려 좀 신규 진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라는 게 정말 국가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네. 문제이긴 하잖아요. 예, 뭐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나 지금 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좀 얘기해서, 대형 건설사 쪽으로 우리가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소형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양쪽에다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좀 대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좀 대형주 쪽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좀 이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국내 주택 관련된 모멘텀도 있겠지만,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관련된 모멘텀도 좀 충분히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오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는 뭐 M&A 관련된 이슈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 뭐 양쪽 다 좋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좀 대형 건설사를 좀 더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건설 쪽으로만 본다면은 어쨌든 집을 좀 뭐 짓거나 뭐 새로 짓거나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시멘트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또 건자재 부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인테리어도 네,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좀 예를 들어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경기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택 관련돼서 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보면 결국 그 주택 관련된 대출이 좀 문제가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약간 좀 미국도 놀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뭐 은행의 어떤 시스템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이 가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 쪽, 건자재 쪽 다 같이 가고 시멘트 쪽 다 같이 가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좀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시멘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번 이제 시세가 나왔고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건설주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건설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인테리어에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컨택트보다는 약간 언택트 쪽에서 약간 수혜를 좀 받은 걸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집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에서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건설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뭐 리모델링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신축에 대한 부분들, 그에 네. 따라서 시멘트라든지 관련 건자재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우건설 매각 얘기 또 뭐 나오고 네. 있는데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관심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뭐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만큼 이제 대우건설 자체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하나의 좀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후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건설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제가 볼 때 뭐 이제 관심 리스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M&A 좀 호재가 좀 나온다면 더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관련주 중에서 오늘 윤 팀장 탑픽은 뭘까요? 저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역시 가지고 대형주 중에서 골라오셨네요. 예.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갖고 왔는데 일단은 뭐 어제죠? 오늘인가요? 예, 오늘 좀 점심 때 좀 뉴스가 나왔는데 뭐 용인 하수 처리장 12곳에서 이제 누적 하수 처리 뭐 6억 톤 돌파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건설사 종목들이 생각보다 수주가 계속 자주 들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수주 같은 경우는 뭐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수주 잔고는 약 한 16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지난해 매출 기준 봤을 때 2년 반채 일감을 미리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매출이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성은 좀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천억 원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같은 기간 46% 지금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내실적으로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해외 수주도 좀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초 수주 가이던스가 좀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 유가 대비 상승한 부분이라든지 좀 발주처의 어떤 환경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6조 정도 지금 수주 가이던스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람코라든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의 어떤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도 좀 충분히 그런 수준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각 특징주 이해수 캐스터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양시장 양호한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수급 특징주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기관이 8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투신과 연기금이 꾸준히 사들이면서 연속적인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중대형 굴착기 수주 모멘텀과 더불어서 최근 원전 관련 수의 두산중공업의 선전도 주가 상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각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로는 원전 테마 보겠습니다. 상승의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테마죠. 한미 원전 동맹이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에서 원전 공급망 공동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원전 수출에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앞으로 수출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 빈번하게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진행 상황에 따른 관련 종목들 한전 KPS, 두산중공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상방 얼마나 더 큰 압력을 부여해 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슈 종목 에코프로 HN 보겠습니다. 주식 분할 상장 첫날 주가가 장중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를, 에코프로 HN은 종합 환경 솔루션을, 또 에코프로는 지주사가 되는 건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6,180억 원대가 됐고 유통 가능 주식 수도 많지 않아 대신증권은 몸값을 무려 8,900억 원까지 바라보며 올해 영업이익 32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에코프로는 3.8%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리포트 종목 FNF 확인해 보시죠. 경기가 살아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옷의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다시 한번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목표가 무려 60만 원까지 올려잡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FNF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네요. 0.4% 상승하고 있고 FNF 홀딩스는 재상장 이후 오늘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꼽아봤는데요.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네 종목 중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FNF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소비주에서 좀 하나 골라왔는데 결국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근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보복 소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쪽에서 보게 되면 디스커버리가 좋게 뭐 아웃도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성장세가 가파르다 볼 수 있을 걸 보이고 있고요. MLB 중국의 어떤 사업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사실 뭐 증시 리포트 보게 되면 목표 효과가 좀 상당히 높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류 쪽에서 상당히 좀 대장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F&F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시초가보다 좀 많이 올랐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업사이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미 팀장님 오늘도 잘 들었고요. 아까 뭐 리포트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그 정도까지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저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목표가까지는 아직 남았기 때문에 좀 언제든 매수는 상관없는데 이제 사실 이게 상승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물결에 출렁임이 있는데 그걸 좀 견디고 목표가까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좀 무시할 수 있는데 일단 사람인지라 좀 네. 눌릴 때마다 좀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좀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아까 뭐 이제 건설 얘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건설 네. 관련해 가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 주셨는데 네. 뭐 시멘트, 레미콘 뭐 이쪽에서 뭐 종목 뭐 좀 유망주로 한두 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 하면 뭐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가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좀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업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뭐 일단 좋긴 해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계획을 좀 약간 잘못 세운 부분도 좀 약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까지 건설 경기가 빨리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도 좀 약간 있어 보이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공급이 모자라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또 여기 상황에서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